네, 안녕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돈 얘기하려고 부담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중요하지 않은 총선이 있었겠냐마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은 그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월 10일 이후에 구성될 새로운 국회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새로운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요. 87 체제를 종식시켜야 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87 체제란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그건 386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냐면 1987년에 개정됐습니다. 1987년은 88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전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간신히 이제 중진국 문턱을 넘어선 그런 단계였고 정치적으로는 그야말로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걸음마를 떼기도 전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87년 이제야 뭐 옛날 얘기 회고같이 되어버렸지만은 그 당시에 87년 말 88년 초에는 과연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조차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7년이 지나서 2024년이 됐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요. 문화적으로는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빌보드 차트 이런 거 저희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 지금 1, 2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한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숙한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어떤가? 국회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7 정신은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386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386 정신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직선제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것이 386 정신이었고 그게 87 헌법에 그대로 담겨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도 386인데요. 386이 어떻게 됐습니까? 386이 486 됐고요. 486이 586 됐고요. 586의 절반은 지금 686입니다. 그러니까 586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도 않고요. 5.586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386이 5.586이 되면서 386 정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화된 걸 넘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퇴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미 저와 같은 옛날 386, 그 다음에 지금 현 5.586한테 충분히 보상을 갖다가 했습니다. 당장 저 포함해가지고요. 저 지난 30몇 년 동안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았다. 굉장히 많은 그 덕을 입었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요. 제가 지금 뭐 한 20몇 년 전이니까 그때 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강남 집값은 1년에 1억씩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5.586 중에 과실을 제대로 누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송영길 대표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국회의원 5번 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한 번도 했고 그 정도 누렸으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더 미안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87 체제 다시 말해서 586 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2024년 현재 시대 정신 짜이트가이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해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 정신을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 44조 폐지해야 됩니다. 헌법 44조가 불체포 특권인데 조금 전에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87년 이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뭐가 도입이 됐는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도입이 돼서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구속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구속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런데 왜 그 국회의원들한테 불체포 특권이 인정이 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헌법 29조 2항입니다. 헌법 29조 2항은 국가배상법을 제한하는 건데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건데 그거는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우리 정부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러한 조항이었습니다. 모든 헌법 교수님들이 다 비판하고 모든 법조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운 그런 조항인데 이 조항이 아직까지도 우리 헌법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진짜로 수치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필요하다면 진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5년 단임 제도 개헌해가지고 다른 그 제도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문장과 내용과 문장을 지금 우리 수준에 맞게 K컬처답게 조금 더 세련되게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87년 헌법은요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 맡은 부분이 돈 얘기인데 제가 뭘 이렇게 부탁을 받았냐면은 금고형을 받은 범죄자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9.9%는 다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직위해제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건 맡아 보면요. 월급의 4분의 1이나 5분의 1로 깎여요. 4분의 1이 깎이는 게 아니고 4분의 3, 5분의 4가 깎여가지고 월급이 거의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실형으로 확정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뭐 공무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뭐 맨날 그 특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달라야 하는가?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고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이 그동안 받아갔던 세비를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의 혈세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월급이 거의 그만큼 이제 깎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은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소가 되는 순간 세비 지급을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뭐 모든 기소가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 지급을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 발만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부정부패가 무엇이냐?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르면요. 뇌물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정부패로 하거든요. 적어도 그 두 가지 정도의 혐의로 기소가 됐으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기소된 상태만으로도 세비 지급이 정지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제 뭐 검찰이 뭐 잘못해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까지 그 뭐 정지된 못 받았던 그 세비에다가 뭐 이자나 뭐 위로금이나 더 가산해가지고 더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목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국회의원들의 특권 여기 의원님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특권이 186개가 있다면서요. 국회의원 특권이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 186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국회의원이 4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회가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최광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 누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야 그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 떼지 않았는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저 포함해가지고 우리 동료 시민들은 뭐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고 동료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2024년도 수준에 부합하는 정치와 정치인을 가질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러한 그 정치와 정치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을 갖춘 우리 동료 시민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변경되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